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 화학 섬유 원료를 제조하던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 보일러 설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일 정도로 규모가 커서 한때 대응 2단계도 발령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불꽃이 번쩍이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단 삼남 석유화학공장의 보일러 설비에서 불이 났습니다. 광양 등 인근 도시에서도 불꽃과 연기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광양에서 왔는데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막 연기 올라오는 것만 보고 비상 소집이 있어서 차 끌고 이쪽으로. 이불로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되면서 소방과 경찰 인력 380명과 펌프차 7대가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일하고 있던 야간 근무조 직원은 화재 현장과 떨어져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설비에 있던 기름 5톤과 보일러 설비를 태우고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화학물질 유출은 없었지만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불이 번졌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설비에 열을 전달하는 기름이 누출돼 보일러 열과 만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보일러실은 지난달 점검을 마치고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산 피해는 현재 조사 중이고요. 이 부분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후에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기름의 누출 경위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신도시민 신대지구에는 5만 제곱미터가 넘는 의료시설 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3차례나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됐죠. 순천시가 4번째로 유치에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순천의 대표적인 신도심 택지인 신대지구. 아파트 단지 맞은편으로 5만 6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넘도록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 의료재단을 시작으로 조선대병원과 비즈포스터 미국계 그룹까지 MOU를 체결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제성과 수익성 변수 때문에 잇따라 무산된 상황. 순천시가 거분그룹과 의료기관 협의서를 교환하며 4번째 유치에 나섰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천억 원을 투입해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겁니다. 순천시는 경제자유국청과 함께 후속 절차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이내로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할 겁니다. 실무협의체에서 좀 진척이 되면 본 MOU를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실제적인 종합병원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 율촌산단을 끼고 있어 의료 수요는 높은 신대지구지만 지금까지 3차례나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디뎠는데요. 시와 의회가 주민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설 부지인 신대의료단지. 10여 년 만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역별로 주요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허유인 의원이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여수에서는 후보 단일화 여부를 두고 가불지역위원회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후보는 모두 2명. 어제 오전 열린 의원총회 결과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의 허유인 의원이 강영구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결정됐고 부의장 후보로는 재선의 박계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선 절차를 통해 의장 후보를 결정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의회의 80%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 다소 아쉬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 의장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도 좀 개최되고 또 그러면서 검증도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사라진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갑과 을 두 개 지역구로 나눠진 민주당 여수 지역위원회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직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5명. 2명이 출사표를 낸 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주말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을 지역위원회는 어제 오전 소속 시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주재현 의원을 단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전반기에 갑 지역에서 의장이 선출된 만큼 후반기에는 을 지역 의원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위해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갑 을 지역위원회는 오늘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의장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을 지역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되면서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갑 지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후보를 단일화하자니 부족한 명분과 비판 여론이 걸리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표가 분산돼 을 지역구에 의장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갑 지역위원회는 오늘 오전 별도의 회의를 갖고 후보 단일화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구 간의 오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양분된 다수당의 불협화음이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자리에 또다시 화력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발하던 주민들까지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강서영 기자입니다. 영취산 정상 절벽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폐쇄가 예정된 호남 화력발전소 부지에 화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올해 초 주민들은 진통 끝에 송전탑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호남 화력발전소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단에 공급하는 전력량이 줄어 추가 송전시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사라진 곳에 다시 화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상황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동의한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발전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송전탑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송전탑을 진행 중에 공사를 진행 중에 다시 요것을 새로운 발전소로 한다 그러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수시는 해당 시설이 유연탄을 사용해 에너지를 얻기는 하지만 전기가 아닌 증기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송전탑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스팀을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공장이 확장되고 늘어나면은.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있는 부지인 만큼 여수시는 해당 시설의 허가를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화력이 아닌 다른 에너지 사용을 권유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영취산에서 화력에너지 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한항공이 여수공항에서 사실상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상공인단체가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 항공사 측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어제 건의문을 통해 국내 대표 항공사로서의 책무가 있는 대한항공이 여수에서 철수할 경우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광양만권의 경제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현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상인은 또 경도 개발과 산단 신증설 등의 민간 투자는 물론 광양항 재개발과 연륙 연도교 건설 등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광역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 일부 생산 라인이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여수 PA 공장을 철수하고 생산 라인 철수에 따른 인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A 공장은 플라스틱 유연성을 위한 첨가제의 원료 생산 라인으로 한 해 생산량 5만 톤 규모입니다. 업계는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인도 가스 유출, 대산 공장 폭발 등 환경 안전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대처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대전과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최근 전남에서는 방역의식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낮의 목포 장미의 거리,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워진 날씨 탓에 마스크가 있어도 턱 밑까지 내려 쓰거나 한쪽 귀에만 걸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야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제시했지만 2m 거리 두기가 가능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 그래? 네. 어머니 근데 왜 마스크는 왜? 나 잠깐 여기 가게 앞에라 금방 나왔어. 실내는 어떨까? 목포의 한 PC방을 찾아가 봤더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3-3-5 모여 앉아 있어도 업주는 거리 두기 등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쉬운데 안 한 사람까지 우리가 불편해졌어요. 또 물리적인 느낌 그것도 없어요. 심지어 대규모 실내 행사가 열리는 곳에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무안에서 열린 한 민간 봉사단체 단체장 이 취임식에서는 60여 명의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최근 대전과 광주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남의 방역의식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충남, 전북, 광주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핵심 방역 수칙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광주 33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전남 도민은 모두 5명. 이 가운데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남해안권 교통 상황 개선을 위해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난 극복 호남권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여수 남해 해저터널을 개통시켜 전남 동부권의 연륙 연두교와 함께 관광벨트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지난달 정부의 현장 답사가 진행된 바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